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기업 사업장이 많은 울산은 대기업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만큼 대기업들의 투자가 중요한데요. 정작 대기업들은 지역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오는 2025년에는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도 들어섭니다.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이렇게 통큰 투자를 한 건 34년 만입니다. 울산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SOL과 SK 계열사 등 대기업 사업장이 많은 산업도시로 전체 제조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 봐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울산 대기업들의 지역 투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신규 투자 유인을 나타내는 지수를 보면 울산의 대기업들은 전국의 대기업들보다 낮았고 울산의 중소기업들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투자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이렇다 보니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 역시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전국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 반면 울산은 오히려 벌어지는 반대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는 신생기업 생존율과도 이어지는데 울산의 신생기업이 5년간 생존할 확률은 30%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울산 지역은 대기업 중심 구조 덕분에 높은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차이가 확대되는 등 신규 투자 창출력이 저하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대기업 투자가 울산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 전 울산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이 나서 대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기업 투자는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울산시의 구상과도 맞물려 있어 대기업 투자를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과제로 꼽힙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오는 2026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어제 울주군 의회에서 열린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추진 상황 보고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오는 2025년 준공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라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건립되는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국비 2,059억 원이 투입돼 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에 지하 2층, 지상 8층,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18개 진료과에 전문의 54명 등 모두 585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고회에 참석한 이순걸 군수와 군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울산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500병상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얼마 전 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SK 지오센트릭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등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어제 SK 지오센트릭 울산 공장과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31일 근로자 7명이 중상을 입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공장에서는 지난 4월에도 저장 탱크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320여 년 역사의 중구의 대표 축제인 울산 마두이축제가 어제부터 18일까지 3일간 원도심과 태화강변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열리는 마두이축제 주요 프로그램인 큰 줄 당기기는 오늘 오후 3시 주민들로 구성된 동군과 서군이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집결한 후에 원도심 곳곳에서 어울림 한마당과 큰애기 가요제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만큼 올해는 가족 줄당기기와 야외 방탈출, 추억의 골목길, 한복 뽐내기 등 가족과 연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울산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가 직업 군인을 양성하는 군사 경영과를 운영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사관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기 학과로 관심받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투복을 입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대열을 맞춰 줄지어 섭니다. 구령에 맞춰 군인이 익히는 제식 훈련을 받습니다. 운동장을 달리는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체력 단련에도 진지하게 임합니다.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 울산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직업군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찾아보다가 울산 상업고등학교에 군사경영학과라고 그 과가 생겨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해 군사경영과를 개설했고 1학년과 2학년 70여 명의 학생들이 현재 직업군인을 준비 중입니다. 학과가 개설되기 전인 2019년부터 부사관 동아리를 운영해왔고 3학년 학생 5명이 해병대 부사관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바다에서 임무 수행을 하는 걸 이제 많이 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또 물에서는 약간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매력을 느끼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군 리더십과 언어, 자료 해석과 공간 능력 등 부사관 필기 시험 통과를 위한 교육을 받고 점호와 제식, 체력 등 야외 훈련도 진행됩니다.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필기 수업이랑 그다음에 체력 훈련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울산 상업고등학교의 군사 경영 과정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했습니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내려졌으며 발령 시기도 예년의 11월에서 12월보다 빠릅니다. 방역당국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로 4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2만여 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보건소 홈페이지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 연구원장 임용 후보자인 편상훈 전 울산대학교 교수에 대한 울산시의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편 후보자가 박사 논문과 석사 논문의 모사율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낸 논문 대부분이 공동저서였다며 연구활동 소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편 후보자는 논문이 워낙 오래됐고 자료 제출 시간이 촉박해서 모사율 확인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며 연구활동 소홀에 대한 지적은 인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21일 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으로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과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보급, 노인 친화 거점 공간 조성과 노인 보호구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령사회 준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문화활동 확대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시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 뉴스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네, 울산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조직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의 첫 시정 혁신이 될 공공기관 구조 조정, 이게 과연 개혁이 될지 퇴보가 될지 뉴스 읽어주는 기자 김잠출 개원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김 시장 스타일로 산하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부산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를 봐도 네.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시행하고 있거나 통폐합 같은 구조조정을 이미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울산시도 김두겸 시장도 이미 여성가족 개발은
플러스 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하겠다. 그래서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 이미 진행 중이죠. 예. 그래서 울산시에도 바야흐로 공공기관 개혁 바람이 지금 거세게 불고 있다. 네. 나 떨고 있다 하는 분들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이제 부산이나 대구는 뭐 자기들 알아서 할 일이고 김 시장이 구청장 할 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 울산시는 13개 공공기관 산하에 있거든요. 네. 이를 대상으로 예산과 업무량이 적정한가, 그리고 조직과 인력 운영의 합리성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예. 성과는 내고 있나, 경영은 어떤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네. 판단해보고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곳은 통합하겠다. 그리고 조직을 축소하겠다. 예. 그리고 각 사업을 또 점검해보고 예.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시키겠다. 네. 폐지하겠다. 이런 강한 입장입니다. 명분 좋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능 중복, 방만 경영, 만성적자. 네. 이제 우리가 이런 말 계속 들어왔는데, 근데 왜 벌써부터 매스를 대는 거냐?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이런 시비 없을까요? 지금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공개적으로 네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연합으로 반대 성명을 내거나 또 의견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요. 예. 울산시의 혁신 방안이 개혁이 될지 결과적으로 퇴보가 될지 이런 찬반은 충분히 뭐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부의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정책과 명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임 시장의 알박기 인사 또 정치적 코드로 임명되어 있는 기관장들이 안 나가니까 예. 퇴진 압박용이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각도 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울산시와 구군에 있는 공공기관 난립 상태, 예. 또 적자 경영, 무분별한 예산과 중복 투자 이런 문제점들은 이미 많이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예. 지난 정권 때 또 무슨 위원회, 무슨 민간 지원, 무슨 위탁 이렇게 공공 성격을 띤 또는 네. 위장한 이런 것들이 난립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은 정비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예. 지적은 울산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5년간 울산시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예산이 총 3,891억여 원에 달하지만 직원 채용과 자금관리 소홀 등 부정적 사례가 많고 경영평가 대상 8개 기관 중 대부분이 낮은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한 분이 이제 정치락 운영위원장 그렇죠? CEO. 네. 다음 달은 통폐합 로드맵이 나온다던데 일단 명분이나 타겟이 있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명분도 지금 충분히 제시가 돼 있고요. 타깃은 뭐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울산시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래서 직원들 고용 성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기관 수를 좀 줄이겠다. 그리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명분은 시민들의 여론이 아마 호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알박기로 버티고 있는 기관장들을 합법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것을 좀 노리고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의외인 것은 이 와중에 울산시가 환경공단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 대목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입니다. 기회 있으면 시장한테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환경공단 설립 개혁을 한다면서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정부 기조와도 좀 다른 것 같고 예. 있는 기관을 통폐합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뒤로는 환경공단을 설립하겠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지 예. 의문 제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칫하면은 선의로 시작한 공공기관 혁신이 예. 좀 삐걱거릴 수도 있고요. 예. 그런 우려와 함께 이전 정권에서 늘 우리가 봐왔던 데자뷰라고 하는 실패를 되풀이해왔던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이나 추진 과정의 민주성이 담보가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이것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하는 부분 바로 그런 겁니다.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느냐 그리고 수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예. 이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퇴보 또는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통폐합한다고 시민 편익이 무조건 정진되느냐
또 전문성은 유지되느냐. 예. 오히려 위태로움, 위험 요소가 더 커진다. 예. 그다음에 시민 편익 정책, 시민을 위한 서비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더 커진다는 것을 무슨 근거로 평가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울산시가 빨리 답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정비가 시급하다는 울산시의 입장이나 의지는 좀 확고해 보이는데 네. 이제 조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뭐 관리 소홀, 기대 이하의 경영 평가, 또 재정 누수의 통로였다 이런 울산시의 그 공공기관에 대한 지적들은 많았거든요. 예. 실제로도 5년간 보면은 울산시 산업 공공기관에 3,890여 원의 출연 또는 전출금이 지원이 됐어요. 예. 그리고 3년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은 예. 부적절 사례가 171건, 채용 관련 감사 처분이 23건이나 됩니다. 예. 이것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지금의 사태를 자초한 것이죠. 예, 예. 그리고 방망 경영은 결국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경영 효율성 제고 목표는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네, 공공기관 혁신 김두겸 시장의 첫 추진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 반 우려 반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조심조심 지켜보겠습니다. 김잠출 JCN 개원 기자 감사합니다. 울산의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취업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15,000명 증가한 57만 3천 명으로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 수가 4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한 반면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은 7.9%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올해 2분기 기준 2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2,000명 늘어났지만 30대는 4,000명, 40대는 6,000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해양경찰이 14호 태풍 난마돌의 북상으로 울산 연안에 강한 바람과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 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기상 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보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다중이용 선박과 장기계류 선박 등의 피해 예방 조치와 함께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선 전 울산시 정무특보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특보는 지난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영상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특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울산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르고 7년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 다닌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5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 경남 양산의 한 화장품 가게 여직원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검찰의 지명수배를 통해 7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